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시면 분자의 구조와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분자의 구조의 특성으로 분자 내 결합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점과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 사이에 서로 다른 크기의 반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자쌍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쌍은 우리가 뭐로 나누었었냐면 공유 결합에 참여한 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원래 원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전자쌍의 반발의 정도가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크기 차이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쌍 사이에 서로 다른 크기의 반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함으로써 반발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찾으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분자만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암모니아 순서대로 그려보시면 질소가 가운데 있고,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그리고 원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합각은 이렇게 보니까 107도로 모두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F3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합을 여러 개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붕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플루오린과 모두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되고, 플루오린의 비공유 전자쌍은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첫 번째 조건 결합각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건 만족을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서 안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1번이고, 이 SI 규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같은 14조 건소이기 때문에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고, 이것과 동일한 이유로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분자 가나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구조식은 실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공유 전자쌍들도 있고 전자쌍들도 있고, 결국엔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음의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반발을 해서 가장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배치를 하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있고, 물에서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고, 붕소에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결합이 3개밖에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의 분자 모형은 직선형이다. 주변 원자가 2개긴 하지만 뭐가 존재하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 구조, 사면체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치우고 나면 얘는 구분형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오답이 되고요. 결합각은 여기 보시면 얘는 주변 원자 3개,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120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고요. 얘네 2개는 비공유 전자쌍과 각각 공유 전자쌍을 합치면 총 4쌍이 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를 누르는 거, 비공유 간의 반발이 있는 거, 이 반발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입자들이 찌그러져서 이 결합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구분형 구조기 때문에 104.5도를 가지고, 얘는 삼각뿔 형태이기 때문에 107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합각이 가장 큰 거는 120도의 각도를 가지는 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올바른 보기고요. 쌍극자 모멘트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의 척도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무극성 분자, 나머지 2가지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가와 다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학습지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원소 WZ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고, 라에서 중심 원자는 Y다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W는 1주기 1족이니까 수소, 얘는 베릴륨, 얘는 산소, 얘는 플루오린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전체 구성 원자 수를 보시면 Y, 산소랑 W, H가 결합을 하는데 구성 원자가 3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3개가 되려면 H2O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X, 베릴륨 하나에 Z가 붙는데 전체 원자가 3개니까 베릴륨에 플루오린이 2개 붙는 BF2가 되겠죠. 그 다음에 O가 Y가 2개니까 O2가 될 것이고 YZ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총 구성 원자 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OF2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가나다라를 각각 우리가 어떤 분자인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분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기억 보기 보시면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BF2랑 O2의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BF2의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방향이 반대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가지겠죠. 방향이 반대고 값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들은 상쇄가 돼서 전하를 띄지 않는 쌍극자 모멘트 0인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올바른 보기고요. 가와 라의 분자 모형은 모두 구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심 원자는 모두 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2쌍, 그리고 원자 2개를 고려해서 사면체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형이 된다. 이은도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한 가지이다. 얘는 단일 결합밖에 없고 얘도 단일 결합밖에 없고 얘도 단일 결합밖에 없죠. 그렇지만 산소 O2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2쌍씩 가지고 공유 전자쌍도 2쌍이 돼야 되는 이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결합이 있는 건 한 가지이다. 이것도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표는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분자 모양 가나다라로 분류를 하면서 중심 원자에 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와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와 주변 원자의 수를 모두 고려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결합 차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2개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얘네는 2개가 대칭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직선형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심 원자의 원자는 2개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평면, 삼각형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심에서 뻗쳐와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형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심 원자의 주변 원자 수가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니까 총 4쌍에서 출발을 해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각뿔형을 가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결합된 원자 수는 4개이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정사면체 구조 또는 사면체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한번 골라보자.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구분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 H2O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104.5도라고 하는 결합각을 가졌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을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결합각은 18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180도고 나는 104.5도니까 가가 더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고요. H2S는 16쪽인 황이 중심 원자가 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2쌍에 주변 원자 2개, 총 4쌍이 있다라고 고려를 해서 라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분자 가나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인데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각각 2.1과 2.5로 탄소가 좀 더 높은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자 모양은 모두 사면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탄소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 없이 모두 원자만 4개가 존재를 하죠. 그 말인즉슨 사면체 구조가 된다. 정사면체는 사면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면체를 정사면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무극성 분자이다. 사면체 구조에서 주변 원자가 플루오린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다에서 탄소는 모두 부분 음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부분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부분 전하라고 하는 건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주변 원자가 다 동일하고 얘도 주변 원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겠죠. 정사면체 구조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지 않고 전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원자 XYZ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한 자료이고 XYZ가 COF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ZX2의 구성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Y 원자 한 개에 Z 원자가 두 개 이루어진 분자가 무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Y 원자 하나에 Z 하나를 가지면 YZ2를 가진다는 얘긴데 우리가 이 조합에서 가능한 건 OF2랑 CO2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Y 한 개랑 Z 두 개가 이루어진 건 무극성 분자다. 그럼 Y 한 개니까 탄소가 될 거고 Z는 산소가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나머지 남은 거 X가 플로린 되겠죠. 그럼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큰 것은 X이다. 올바른 보기 될 거고 그 다음에 ZX2 OF2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의 YZX3의 분자 모형은 평면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뷰렛에 액체 A와 B를 각각 넣고 꼭지를 열어서 액체 줄기가 가늘게 흐르도록 한 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액체 줄기에 가까이 가져갈 결과를 관찰한대요. 뷰렛은 4단원에서 배웠겠죠.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콕이 달려있는 실험 기구고요. 여기 액체를 넣고 콕을 열어주면 액체가 똑똑똑똑 떨어져 나오는데 얘를 많이 열어서 줄기가 나오게 하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대전체 쪽으로 휘어졌다. 대전체 쪽으로 휘어졌다라는 건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띠는 부분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극성 분자가 될 것이고 B는 아무 변화 없이 똑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자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거. 기억. 물질의 극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맞는 보기죠. 그 다음에 A 분자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우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딸려가서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의 기체 상태의 B 분자는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전기장에서 일정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극성 분자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그림은 1, 2주기 비금속 원자 X와 Y의 루비스 전자점식을 나타냈고 표는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X는 원자과 전자 1개가 있으니까 얘는 수소가 될 것이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Y는 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대입해주면 얘는 지금 X 2개, Y 2개니까 C2, H2 분자가 될 것이고 Y가 2개니까 C2H4가 될 것이고 얘는 Y 하나에 X가 4개니까 CH4, 메테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중결합이 있는 것. 다중결합은 2중, 3중 결합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다 그려봤는데 얘만 조금 생소한 분자죠. 탄소랑 수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을 해야 되고 탄소는 총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랑 단일 결합하고 나머지 3개는 탄소 공유 결합을 해서 3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가 가가 될 것이고요. 나는 탄소 하나당 수소가 2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결합을 2개를 사용하죠. 그러면 탄소 분자 4개 중에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가 탄소 결합이 되는 나의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다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 메테인 구조, 는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다 단일 결합이에요. 그럼 다중 결합이 있는 것은 한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나 2가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다 라고 할 수 있고 기억 들어간 거 지우시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와 다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가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값을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하 벡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계산하는 내용까지 배우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를 비교를 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다르다. 또는 같다라고 주고 오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 분자는 중심 원자,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얘네도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0이고요. 다는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보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왜 그런지 알고 싶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겠죠.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출발점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지금 선생님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지만, 원자들이 다 같아요.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크기가 동일하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쌍극자가 상쇄가 돼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극성 분자가 아니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고, 다도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상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으로 같은 값을 가진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원자, 중심 원자, 탄소 주위의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요 각을 보라는 거죠.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을 보라는 거겠죠. 아니면 요 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는 이 각도가 직선형이기 때문에 180도고요. 나는 지금 얘네가 이렇게 보면은 120도가 되겠죠. 이 탄소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120도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똑같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120과 유사한 각도를 가진다. 그러면 직선인 180도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다라는 거는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넘어가서 9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주기 중심 원자와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고, 원자의 종류를 다르게 했고 공유 전자쌍은 한 줄로 표현을 했고 고리를 만들면 비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동일한 원자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정사면체의 구조가 될 거고, 정사면체의 경우에는 109.5도의 각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3개는 같은 원자가 붙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으니까 정사면체, 사면체 구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 공유 전자쌍들을 누르기 때문에 암모니아 NH3는 107도의 각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는 CH4의 구조이다. 주변 원자 4개가 동일하게 결합을 수소랑 할 수 있는 이주기 원소는 탄소죠.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은 알파는 정사면체 구조기 때문에 109.5도, 그 다음에 베타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공유보다는 비공유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각이 더 줄어들어서 107도를 가지죠. 근데 지금 107이 109.5보다 크다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사면체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였고요.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가 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주기 원자 한 개에 수소가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원자 번호가 각각 6, 7, 8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나다의 원자 번호 6번 탄소, 질소, 산소가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고 원자 하나에 수소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가는 CH4 메테인, 나는 NH3 암모니아가 될 거고 나는 H2 물이 되어야 올바른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나다 각각 1몰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가가 1몰이 오면 한 개 올 때 수소가 4개 오기 때문에 4몰 더하기 얘는 3몰 더하기 2몰이 되기 때문에 더해주면 9몰이 되겠죠. 근데 10몰이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결합각을 비교를 해보시면 얘네는 전부 다 전자쌍 4개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자 4개만 있는 거, 원자 3개의 비공유 한 쌍, 원자 2개의 비공유 2쌍이 있는데 반발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비공유가 반발이 제일 크고 공유가 그 다음 공유가 가장 작은 반발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질수록 결합각은 작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09.5도, 얘는 107도, 얘는 104.5도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물이기 때문에 H2 벡터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요렇게 합쳐지는 벡터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극성과 용해성, 그러니까 즉 분자의 성질을 물어보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A와 B는 H2 대표적인 극성 분자고, 핵세인은 이 탄소가 6개 있고 세인 A인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1, 2, 3, 4, 5, 6. 여기에 나머지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구조를 가지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거나 탄소가 많이 들어간다. 얘는 기름류다. 무극성 분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색의 A가 담긴 시험관에 B를 넣었더니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성질은 다르다. 이거를 알아두면 되고 여기 시험관에다가 황산고리를 넣었더니 B만 푸르게 변했대요. 황산고리는 금속 양이온과 SO4-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결합 물질, 극성을 가지는 아이기 때문에 얘가 구리에 의해서 푸르게 변하는데 녹아야 푸르게 변하죠. 근데 B층에서만 변했다고 했으니까 B층이 극성을 띠는 H2O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A와 B가 같았으면 극성이 되든지 무극성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층이 안 나뉘겠죠. 근데 얘는 층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층은 나누어졌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A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는 여기 봤던 것처럼 극성 공유결합이 되려면 H랑 C 요 결합만 가능한데 모두 다 C가 중심으로 쭉 연결이 사슬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A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올바른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B는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배열을 가진다. 전기장에 들어가면 플러스 성질을 띠는 부분 양전하는 마이너스 극으로, 그 다음에 부분 음전하를 띠는 쪽은 플러스 극 쪽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열 방향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암모니아와 염화수소가 각각 물에 용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4단원에서 이거 배웠으니까 바로 볼게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소 하나를 가지고 가서 기억은 암모늄 이온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 물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를 떼가기 때문에 니은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합각을 비교를 하면 이 전자점식 그리면 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플러스 전하를 가진다 했죠. 그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이 주변 원자가 4개가 되니까 기역은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결합각은 109.5도가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 하이드로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수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주변 원자 3쌍, 그래서 삼각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얘는 삼각뿔 형태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암모니아와 동일한 유사한 각도 107도 부근의 결합각을 가지겠죠. 그럼 결합각은 기역 암모늄 이온 정사면체 구조가 암모니아 107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역은 올바른 보기가 될 것이고 비공유 전자쌍 OH-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산소 비공유 전자쌍 6개, 원자과 전자 6개, 수소 1개, 마이너스 전하 1개를 띄고 있으니까 산소 총 8개의 전자를 그려줘야 되는데 산소랑 수소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주면 2개를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6개는 산소가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비공유 전자쌍은 1쌍, 2쌍, 3쌍이기 때문에 OH-는 3쌍을 가져요. 그러면 니은은 지금 여기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져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만 남아있기 때문에 3배이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의 모양은 하이드로늄은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주변 원자 3개가 있으니까 삼각뿔 형태이다. 이것도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이주기 원소 XY로 이루어져 있는 3가지 분자의 분자식이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주기에서 주로 나오는 건 CNOF. 이렇게 4가지 중에 2-3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X랑 Y가 결합했을 때 1대3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1대3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건 질소, 결합 3개만 해도 되는 거. 질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X는 질소가 될 것이고 Y는 플루오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N2F2가 될 것이고 얘는 N2F4가 될 것이고 얘는 NF3가 될 것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Y3, NF3에서 X는 부분 음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 음성도 플루오린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크다. 그러면 부분 음전하는 Y 원자가 띄어야 되죠. 근데 얘는 X가 띈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한 가지이다. 이거 분자 다 그려봤으니까 N2F2는 N과 F가 단일 결합으로 하나 이어져야 되고 얘들이 나머지 결합 3개 중에 2개를 질소가 결합해야 돼서 이중결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중에 F가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FF가 따로따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치만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다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이 뒤틀리게 된다. 이 평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했었죠. 왜냐하면 얘 기준으로 되면 뿔 모양이고 얘 기준으로 봐도 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한 가지이다 얘기를 해서 얘는 다중결합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다중결합은 이거 하나만 존재해서 니은은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X2Y4 요거죠. N2F4. 그럼 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뿔 형태를 가진 뒤틀린 형태라서 얘는 입체 구조를 가진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의 그림은 아세트산의 구조식인데 다중결합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바로 그려주셔야 돼요.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 단일을 하고 왜? 이 산소는 여기 결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산소는 결합이 탄소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합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 주변 원자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 없이 세 개니까 기본 형태의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한 각도가 이 알파의 정확한 각도를 알 수는 없지만 120도 부근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그려주시면 산소 중심이 될 때 주변 원자가 탄소 하나랑 수소 하나인데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 형태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굽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04.5도 언저리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 구조를 반영해서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굽어 있는 형태. 마찬가지로 여기 이 탄소의 경우에는 정사면체 1번 탄소는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세트산도 입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의 모든 원자 그러니까 요 부분 두 번째 탄소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옆모양 요거 보시면 주변 원자 3개고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평면 삼각형 구조겠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에 있다. 얘는 올바른 내용이 될 것이고 결합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120도 언저리가 될 것이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쌍들을 더 강하게 반발시키기 때문에 이 각도는 베타는 조금 더 찌그러져서 알파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더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는 차이가 3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의 개수를 세어보면 공유 전자쌍 1, 2, 3, 4, 5, 6, 7, 8, 8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1쌍, 2쌍, 3쌍, 4쌍이기 때문에 얘네의 차이는 4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 다음에 한 번 더 교과서 문제풀이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고생했습니다.